안녕하세요. 무아바 이현철입니다. 송도 아파트가 지금 많이 뜨고 있죠. 근데 송도 아파트가 오르는 이유를 GTX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송도가 올라가는 원인이 GTX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지, GTX가 발표된 지가 언제예요? 이미 거의 10년이 넘은 이전에 GTX 발표가 났었고, 송도는 이제 비노선이잖아요. 비노선이 타당성 검사에서 탈락했단 말이에요. 수익이 안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안 쓸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탈락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 면제를 해준 거죠. 예비 타당성 검사를 면제해줘서 이제 그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그 발표도 이미 작년에 났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조용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GTX B 노선이 뭔가 움직임이 있냐? 아니에요. 그냥 전문가들은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냥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근데 문제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이거를 제대로 맞냐 아니냐 검증을 해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다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GTX 비노선 가지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돼요? 이걸 적용할 수 있습니까? 왜 하필이면 지금 올라가냐 이거죠. 그럼 진짜 이게 GTX 비노선 때문이냐? 그러면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일산은 아직 조용하잖아요. 일산은 GTX가 있어요. 근데 일산은 왜 조용해요? C노선이라서? 아니죠. 일산은 더 좋은 A노선이에요. 근데 일산은 조용해요. 그럼 왜 조용할까요? 이걸 설명할 수 있나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뭐냐? 그게 결과가 나타나고 나면 굳이 이제 그 이유를 찾자면 거기에 가장 얘기하기 좋은 걸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걸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믿어서 뭘 하겠다. 그걸 믿어서 그게 다른데 써먹을 수 있게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적용할 수 없으면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냥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이걸 가지고 내가 다른데 적용을 해봐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적용해서 써먹들 못하는데, 그럼 GTX가 이게 맞는다라면은 언제 사든 그냥 갖고만 있으면 올라간다? 그렇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서울 수도권이 하락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GTX 비노선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버티던 사람들은 완전 큰일 날 수가 있어요. 파는 시점을 모르잖아요. 호재만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가 하락기에 팔아야 될 시기를 놓쳐서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손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 호재에 매몰되면 위험합니다 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거하고 사실 비슷한 맥락입니다. 많은 분들이 올라가기 전에는 전혀 언급을 안 해요. 송도가 분위기 안 좋을 때는 GTX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GTX 얘기 안 하고 그냥 송도가 위치가 지리적으로 서울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인천에서도 저 외곽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위치적인 안 좋음은 GTX로 다 사라지는 겁니까? 근데 그 전에도 이미 GTX 호재는 적용이 돼 있었거든요. 여러분, 부동산을 투자할 때 지금 그 지역에 가보면요, 그 지역에 호재와 악재가 이게 하나씩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호재거리도 있고 악재도 있고 굉장히 많은 요인들이 혼재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이거는 어려워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에는 언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지 아세요? 결국에는 그 지역이 오를 때, 오르게 되면 이제 호재가 부각이 되거든요. 뭐 때문에 올라간다더라.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우 가가지고 그때 투자하는 거죠. 호재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근데 사람들은 그게 호재라고 그냥 믿는 거죠. 그럼 송도는 지금 왜 움직이냐? 그럼 너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호재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호재랑 전혀 상관이 없고, 송도가 제가 며칠 전에 3기 신도시 전망을 하면서 신도시 이론, 신도시가 왜 올라가고 떨어지는 지역은 왜 있는지 이걸 얘기하는 게 있어요. 송도는 올라가는 시점에, 송도라는 신도시가 그때 전체 사이클로 봤을 때 올라가는 시점 중간 상위권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반짝하다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맞은 거죠. 2008년도 이후 하락을 맞은 겁니다. 근데 도시가 완성되기 전에 하락을 맞아 놓으니까 중간중간에
공사가 진행되어야 될 땅들이 공사 진행이 안 되고 그냥 빈 땅으로 남아 있던 거죠. 도시가 완성이 안 되고 횡한 느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은 이제 2010년, 11년, 12년 바닥 찍고 이제 막 올라갈 때, 서울, 경기 지역에 막 올라갈 때, 송도는 그 올라가는 에너지를 하락을 복구하는 데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심리가 전환될 때에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하락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천천히 이제 그 올라갈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은 왜 올라가는지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이제 GTX 때문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게 너무 진짜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게 전부 다 그거라고 믿어요. 왜냐? 다른 요인들을 모르니까 호재거리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때문에 올라가냐? 이거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남들이 얘기하면 그대로 그냥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근데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원인이 뭔지, 그리고 그게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제대로 분석을 해서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시각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이 그게 호재 때문에 올라간다 생각하면 나중에 큰 오류를 겪게 되는 겁니다. 진짜 호재가 있는데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평택이 그랬잖아요. 평택이 지금 호재거리가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떨어지고 나니까 그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공장이 호재거리가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호재거리라고 막 그 난리를 치면서.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사람들이 그냥 분석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투자는 예측을 해야 되는데 결과를 이미 끝나고 나서 그걸 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측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투자는 결과 분석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호재거리로는 그 올라가는 원인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그 지역에는 호재도 있고 악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혼재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호재가 그때 부각이 되는 거고 떨어지면 악재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시장을 판단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규로 투자할 때 가가지고 막 분석을 했더니 호재거리는 이게 있고 악재는 이게 있는데 그럼 과연 올라갈까 떨어질까? 어떻게 아냐고 모르는 겁니다. 그냥 그때 가봐서 올라가고 떨어지는지 봐야 아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선택을 못 한다는 거죠. 그게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오류를 겪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 진짜 사이클이에요, 사이클. 그걸 파악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시장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호재거리나 금리, 인구 이런 거에 자꾸 매몰되면 그 한 가지 요인 갖고 시장이 움직이면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 한 가지 요인 갖고 판단하다가 다 틀리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번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